안녕하세요. 경제적 자유를 실험하는 피크입니다. 오늘은 생애 최초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실행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사회생활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차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게 되었죠. 사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신용대출로 받는 순간에는 살짝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, 대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? 불안함, 부담, 아니면 기회일까요?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며 신용대출을 통해 어떻게 재정적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제가 실행한 신용대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. 저는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았고 금리는 5.796%, 대출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. 이 경우 10년 동안 매월 54만 9,994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.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게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10년이라는 기간을 선택했는지입니다. 바로 DSR, 즉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관리하기 위함인데요. DSR은 연소득의 40에서 50% 이상을 대출 원리금, 즉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면 안 되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. 이는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장치이지만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여기서 DSR을 잘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대출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입니다.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매년 내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DSR에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5억 원을 연 4% 금리로 대출할 경우 대출 기간이 10년이면 연간 원리금은 약 6천만 원입니다. 하지만 이를 40년으로 늘리면 연간 원리금은 약 2,400만 원으로 줄어들죠. 이 차이는 DSR을 관리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 다만 이자의 경우 중도 상환을 적절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제가 대출을 10년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. 초기에는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했지만 중도 상환을 적절히 활용하여 총 이자액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매달 200만 원씩 상환할 계획을 세워 약 2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. 다만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졌는데요. 받기 전에는 나이스 기준 971점이었지만 받은 이후에는 49점이 하락했습니다. 사실 자금을 더 충당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이라는 적금 담보 대출을 540만 원 추가로 받았습니다. 이로 인해 신용점수는 24점 추가 하락하였죠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신용대출은 연체 없이 다시 갚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신용거래로 인해 저희 신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은 이유는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서였습니다. 물론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로서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다시 환전 수수료와 거래에 필요한 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게다가 주식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먹을 수 없죠. 이러한 기회를 생각한다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신용대출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.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이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대출을 실행하기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구체적으로 매달 얼마씩 상환할 것인지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. 신용대출로 매매하게 된 아파트는 KB 시세 기준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입니다. 아직 시드머니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회초년생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죠. 내 집 마련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험 소식을 받아보세요. 피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